알짜배기 LS 전선과 M&M을 상장해야라는 오래간만에 제목을 이슈화하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LS M&M 2024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9.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3회전으로 다소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LS그룹에 관련된 뉴스로 개미 울리는 중복 상장, LS 방지법 탄력받나라는 제목으로 김중래, 장진복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4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복상장 코리아 디스크타운 주범, LS그룹 9곳 또 상장 추진, LS 소액주주 반발에도 상장 의지, 정치권은 중복 상장 규제 공감대.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이라는 등 정치권의 비판도 들끓었다. 이 LS 그룹의 그 지배 그 그룹들 그 구성도인데요. 요 1차가 그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데 이 청색들이 기 그 상장사들인데 왜 이런데 주황색으로 돼 있는 데는 왜 상장을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데만 이렇게 하느냐. 제 생각에는 알짜배기는 비공개 비상장으로 해놓고 나머지 여의치 않은 것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LS전선 산하 종속기업들을 상장 폐지하고 LS전선을 상장하게 하면 어떠냐. LS M&M 동제련도 상장해야, 즉 LS 산하 1차 종속기업들만 상장시키면 어떠냐 이런데 LS 그룹 쪽에서는 알짜배기는 비상장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죠. 이익 남는 걸 자기네들만 가져가지 남이 가져가는 거 싫다. 또는 주식 지분율 가지고 또 뭐 그 공격적인 헤지 펀드 뭐 이런 거에 공격도 당하기 쉽다. 뭐 이런 거지만 글쎄요. 뭐 어떤 이유를 들든지 간에 현대 우리 그 자본주의가 주식시장을 근반으로 해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LSM&M이 그 동을 만드는 회사고 LS전선은 그 동을 갖다가 전선을 만드는 거고 LS전선이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 핵심적인 데가 상장이 돼야 관심을 끌지 않겠냐. 그렇게 좀 개인적인, 단순히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1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6.3% 적게 증가했고 매출 원가가 19.1% 0.3%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31%가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0.3%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지가 않네요. 874억 원, 1.3%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3,162억 원으로서 4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7%네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0.5% 상승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여기에 근데 지금 미리 좀 한번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는데 좀 왕짜증이 났습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부터 주석 숫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모두 문자 속성을 저장하여
정보 이용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일일이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걸 저는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석 출발부터 기업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그 왜 그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보 이용자들이 가공을 하게 하려면 일부러 귀찮게 만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차관 이렇게 왜 알짜배기들을 비공개를 하려고 또 그 정보 데이터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그 속내가 괘씸하다 이 말이죠. 어쨌든 100만 원 단위로 해서 재입력하는데 좀 시간을 전략을 했죠. 저는 스루프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조 8,384억 원으로 19.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 이 원재료는 그 동을 만드는데 구리를 만드는데 이제 동정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폿이 15% 증가했어요. 스르폿율은 7.4%로 0.3% 하락했습니다. 어, 원료 가격이 올라가지고 판매 가격은 에, 그것만큼 상승을 못했죠. 운영 경비 3.6% 증가했습니다. 공장 가공비가 4.5%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네요. 그래서 생산성은 1.56으로 0.1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28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3억 5,300만 원이 적은 실적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것도 다 문자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 숫자 입력을 한 건데요. 참 시간이 남아도는 게 노인네가 돼 가지고 이걸 하는지 몰라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 소수점 세 자리 화폐 단위대로 표현을 안 하면 저는 요즘 아주 읽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이. 어쨌든 요 계산하는 데는 이제 그 화폐 표시 단위대로 했는데 811억 6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제품이 352억 증가했고 평가 충당금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는 이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식이면은 플러스면은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마이너스는 손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공품이 크게 또 증가했네요. 제공품이 이게 1조 2천억이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을까요? 제공품이 어쨌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는 줄어들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A 회사는 제품, 제공품 및 상품의 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에 보면 상품이 없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쓸데없는 표기를 할까? 아마 이것은 관습적으로 과거의 상품을 취급한 게 있는 모양인데 그 후인들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거 아니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없는 상품을 취급하느냐? 상품을 사다가 바로 판매하니까 재고가 없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없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도 흐름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AB를 더한 MC 제가 명명한 건데요. 메터리얼 코스트 10조 835억 원으로 19.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3.6%, 그리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인데 4,705억 원, 가공 비율로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를 좀 표시할 걸 그랬는데 0.6%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0.6%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및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맥을 비교해보면 일치를 합니다. 어,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2단계 PQ 총 제재 비용도 1단계가 일치하면은 2단계도 일치합니다. 3단계도 일치는 하는데 현금 흐름표 기준입니다만은 2023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792억 원이 나갔다면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78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3억 2,6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거이 아니고 어, 평가 손실 요거 적 못하네요. 평가 손실 그 요거는 이제 그 환입이겠죠? 에, 아니 손실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2억 7,600만 원이 차이가 난다. 현금으로 안 맞았습니다. 2023년도는 2024년도는 일은 뭐 단지 단수 차이고요. 이런 것들을 추적할 기분이 안 나요. 또 추적할 방법도 없고 감사 보고서에는 충분한 그 주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안 맞으면 모든 걸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04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직원 수는 파악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운반비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해봐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왜 운반비는 내려갔을까? 참 그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비례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전력비 오르는 거는 요즘에 그 산업용들이 올라가지고 전력비 올라갈 겁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보다도 그 전력비가 더 나가죠. 이 동제련을 하는데 구리 제련을 하는데 이 전기 분해의 전력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8.3 회전 상승했어요. 회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수료분율은 거꾸로 떨어졌고요.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3.1%로 증가해서 레드 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50%가 넘으면 개연권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이런 경우에 자본을 그 유상증자를 공개해 가지고 그 들어온 자본으로 좀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 구매 평가 지표인데 이 매출 채권 수급 속도는 13.5회전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문제는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32.2회전 대금 지급을 꽤 빨리 해야 된다 이게요. 지금 그 추론을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되니까 이 상승할 때 빨리빨리 돈을 현찰을 줘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라고 이렇게 그 돈을 빨리 주면서 또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원재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되는데 1차, 1, 2차 추론하고 그 모순된 반중 추론이 나오죠. 참 이런 경우가 좀 짝지근하게 좀 모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순은 수량에 의한 거로 또 회전율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했다면은 모순은 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서는 뭐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 같은 걸 공개 안 하는데 네이버의 국제 그 비철금속 시세를 보면은 대충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은 좀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 가격도 LME 연동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내려간다 해서 뭐 어느 정도 그 합리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 2차 추론에는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는데 이제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하고 하는 거 요거는 거의 입증이 됩니다만은 이 추론 모순에 대해서는 방법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량에 의한 거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또 밖에서 볼 때 제가 모르는 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밖에서 볼 때 좀 어렵죠. 나름대로 그래도 그 재무제표하고 주석만 가지고도 어떻게 기업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실적은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3.6% 상승했는데 증가했는데 올해는 2.5%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률이 43.2전인데 계속 그 가격이 국제 분쟁이 있으면서도 보통 국제 분쟁이나 전쟁이 터지면은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내려갑니다. 그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옛날 같지 않고 근데 그 포탄이 많이 필요하면은 이게 돈도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30% 영업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매출 목표는 13조 1,587억 원을 해야 된다. 여기에 상응하는 그 매출 재료비를 12%로 그 더 매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수르픈율을 그 8% 7.4%였는데 가격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 올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13조 1조 9,400억 유사하게 이제 판매 계획을 이렇게 디커플링해서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스루프트 회계는 원가 회계는 다 뭉쳐야 됩니다. 복잡하게 재고의 증감까지도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하고 그 사업계획 확정은 13조 1,500억 원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은 남는 게 한 4,391억 원 남을 것 같다. 근데 재고 회전율이 8.3회전이었는데 9회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액이 14조 3,798억 원을 해서 어, 영업이익이 5,763억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트렌드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스루프트 회계는.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82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6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종 현금이 2,14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번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큰 대목은 비유동자산에 1,071억 원이 나간 게 있다. 그 구체적으로 뭐는 안 따졌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가 1,425억 원을 추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 43.1%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뭐 하는데 그 돈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940억이 그 이익 배당으로 나갔는데, 이익 배당을 하려니까 현금이 없어서 차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숫자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이익 배당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등등 전체적으로는 이 회사는 485억의 현금이 잉여 현금 흐름이 나갔습니다. 잉여 현금이라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거꾸로 나갔다고 봐야죠. 그 돈을 그 차입해서 해가지고 어, 주주는 LS가 7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르테미스 유한회사라는 데가 2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